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2일 섹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고요. 일단 이번 주 어떻게 보면 마지막 거래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주간 시황 방송 좀 길건우 대표랑 하는 거고, 이제 금요일은 저 혼자 섹터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좀 자동차 섹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좀 숫자가 나오는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총선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제 목요일 같은 경우 좀 결과가 나오면서 현 정부가 좀 밀고 있는 정책에 관련된 섹터들, 종목들이 조금 변동성이 강했어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리가 좀 많아졌죠. 야권에 아무래도 이제 의석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현 정부가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던 밸류업 프로그램이든지 원전 섹터들 좀 상당히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좀 특이하게 이제 좀 차트를 보시면 어제 현대차가 한 4%에서 5% 정도, 이제 5.7%까지 좀 이제 상승세가 나왔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이제 이 저 PBR, 밸류 프로그램과 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 대형주죠. 상당히 강한 좀 급등, 5%대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이제 현대차도 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5%의 급등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자동차, 특히 현대차, 기아차는 어제 아웃퍼폼 했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제 좀 밑꼬리를 잡으면서 다시 85,000원대를 향해 가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꺾이지 않습니다. 다시 190,000원대를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확실히 좀 주도 섹터이긴 합니다만, 현대차가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좀 궁금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1분기,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리포트 같은 경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고요. 1분기 이제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서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홀딩을 해야 된다,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요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완성차 부품사,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자동차 부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이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섹터로 지금 나눠서 이제 리포트를 좀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완성차와 타이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제 부품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제가 현대차 이제 5%대 급등이 났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되게 좀 인상적으로 봤던 이제 리포트가 있는데요. 개별 리포트입니다. 이제 현대차 관련돼서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제 4월 8일 날 이제 나온 리포트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를 32만 원을 유지한다고 좀 나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어제 올라서도 24만 원대,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20에서 30% 정도의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고 좀 이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숫자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리포트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지금 1월이랑 2월 설날 연휴로 인해서 조업일 수가 감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산 공장이 어떻게 보면 아산 공장이랑 울산 공장이 지금 이제 좀 공장이 쉬죠. 특히 이제 아산 공장 같은 경우는 라인 전체를 이제 전기차 쪽으로 까는 어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장 라인을 다 드러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인센티브도 나갔고,
미국도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숫자가 되게 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사람들이. 결국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 자체적으로 공장도 다시 깔고 있고 인센티브 나가고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대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제네시스, SUV 여기에 더해서 뭐 도요타로 대변되는 하이브리드까지 좀 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섹터가 아닌 다른 섹터에서 뭐 SUV라든지 하이브리드가 좀 아웃퍼폼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좋지 못했던 업황을 다 커버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랑 유럽 쪽에서 상당히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보면 뭐 투싼이나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일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하이브리드에 대한 어떤 수요가 지금 적중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바닥이다 하면서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이제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보게 되면 매출이 이렇게 좀 올라가요. 뭐 2분기에 워낙 좋긴 했습니다만 3분기 살짝 떨어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1분기 같은 경우가 너무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니야. 컨센서스보다는 좀 상회할 거야. 약간 이런 좀 흔히 말해서 시각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숫자가 마이너스가 찍히다가 확 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잘 나오다가 전년 대비해서 올해 성장이 조금 삐끗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눈높이를 낮춰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 중에서 이제 자동차만 보게 된다고 하면 자동차는 2분기 때는 좋았습니다. 작년 2분기 때는 상당히 좋았었습니다만 2분기를 제외하면 그래도 좀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 상황에서 1분기에 작년 4분기보다는 못하네? 그래도 작년 1분기 YOY 대비해서는 잘할 것 같고 특히 이제 1분기가 좀 저점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4분기까지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밸류어 프로그램과는 좀 상관없이 오히려 이제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산업 리포트에서 나오지만 뭐 이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아마 그 얘기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그 수익성을 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IRA 법안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미국도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아마 뉴스 플로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2차전지 같은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리쇼어링을 좀 하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베네핏을 주기 위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뭐 바이든이 계속 이제 연임을 하던 드라마티컬하게 제가 볼 땐 정책의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뉴스플로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수익성으로 전환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단순히 이제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이제 숫자가 생각보다는 좀 잘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1분기를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저는 또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도 하나의 키워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즉슨 이 밸류어 프로그램 자체는 결국은 회사의 구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하는, 결국 뭐 그런 건데, 결국은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밸류어 프로그램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야당이 여당보다는 많은 지금 의석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이 밸류어 프로그램, 더 나아가서는 뭐 금투세 관련된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바뀐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뭐 대선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약간의 좀 잡음은 있겠습니다만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 현대차 어제 5% 상승이 나왔어도 여기 이제 PBR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0.59죠. 0.59, 0.6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뭐 PER도 뭐 8배 정도 하는데